자, 봅시다. 요거 설명할 겁니다. 2-1 개념 연산. 일단은 앞서 이번 달이 아니죠. 이번 주까지만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직 그만둔다고 말하기 이른 것 같아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그만둘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거 연립방정식 활용 어려워하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정말. 근데 계속 어려워하니까 113번 지금 몇 쪽이냐면 86쪽인 거예요. 이거 113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 봐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보자마자 이거 하라니까. 이따 볼 거야. 안 해왔겠지. 11 이렇게.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x라고 두고 이걸 그거에 맞춰서 보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x, y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113번에 1의 자리 숫자는 얘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4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y가 x보다 4만큼 크대요. 이렇게 바로 식하나 작성할 수 있는 거죠. y는 x보다 4만큼 크다.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잖아. 맨날 똑같잖아. 위치를 바꾼다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이고 y, x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수를 그냥 만들어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숫자 10x 더하기 y,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 이렇게 바꾸라고. 그 다음에 문제 다시 읽어보는 거야. 바꾼 수는 처음수의 몇 배? 처음수의 3배보다, 이 처음수의 3배보다 16만큼이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두 개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이 밑에 식을 살짝 다듬으면 30x 더하기 3y 마이너스 16이 10y 더하기 x이다. 얘를 살짝 넘기면 29x고, 얘를 살짝 넘기면 마이너스 7y가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y는 x 더하기 4다. 이때는 대입법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29x 마이너스 7, 이 y 자리에 x 더하기 4를 넣어서 계산을 마무리하자고. x 더하기 4는 16이다. 그럼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7x잖아. 근데 앞에 29x가 있으니까 21x 마이너스 28를 살짝 넘기면 얘랑 만나서 몇이야? 28 더하기 16 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데? 22잖아. 22x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28 넘기면 44잖아. 그러니까 x가 몇이 나와요? x가 2. 근데 우리 y는 x 더하기 4가 y니까 2 더하기 4에서 y는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수는 몇이었다? 26이었다. 그럼 바꾼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바꾼수는 62였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정도는. 113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얘까지는 해야 돼. x, y 바꿔서 y, x 얘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진짜 몰라도 숫자 만들기까지는 해야 돼. 10x 더하기 y 바꾼 거는 10y 더하기 x. 여기까지는 진짜 할 줄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118번 한 송이에 1,000원인 장미와 한 송이에 1,500원인 백합
장미와 118번 백합 있는데 얜 1,000원, 얜 1,500원. 합쳐서 몇 개 산다고? 20송이. 합쳐서 20송이. 그리고 총 얼마? 24,000원. 이렇게 해야 돼. 자, 봐봐. 얘까지 써야 돼. 그러면 우리 장미가 몇 송이 사고 백합이 몇 송이 사는지 몰라요. 얘 X송이, 얘는 Y송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합쳐서 몇 송이 살 거니까, 합쳐서 20송이 살 거니까 X하고 Y하고 더하면 당연히 20이어야 되지. 맞죠? 그 다음에 동계산은 이렇게 한 개 가격이랑 개수만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1000X 더하기 1500Y가 24,000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냥 1000배씩 하겠어요. 1000배. 그 1000배에서 밑에다가 적으면 1000X 얘 1000배 하면 1000Y 1000배 하면 2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렇게 빼면 500Y는 500Y가 4,000이다. 그럼 Y는 8이다. 근데 우리 장미하고 백합하고 더하면 몇 송이어야 되니까? 20송이어야 되니까 이 친구가 8이면 그럴 때 X의 값은 12송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물어본 게 장미니까 12송이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정자구 여보죠?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123번! 이건 유명한 문제잖아. 123번도. 어? 살인을 저지를지 말지. 유진이! 이름이 유진입니다. 삼촌! 살인 저지르면 안 돼. 나이의 합이 49세래. 근데 몇 살인지 모르니까 X하고 Y하고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면 49살. 바로 적어버리는 거야. 더하면 49살.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5년 후에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5년 후니까 5살을 매겨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곱하면 큰일 난다고. 더 해야 되니까 유진이는 X 더하기 5살이 되는 거고 삼촌은 Y 더하기 5살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나이는. 같이 먹잖아, 나이는. 그 다음에 유진이 삼촌 나이가 유진이 나이 3배보다 7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삼촌 나이가 유진이 나이 3배에 5살이 7살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삼촌 나이는, 미래의 이 삼촌 나이는 유진이 나이의 몇 배? 3배에다가 7살까지 더해야지 똑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얘 다듬어 봅시다. 그럼 3x 얘가 살짝 넘어가면 마이너스 y 이렇게 붙겠지.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5고 이거 더하면 22야. 15고 더하면 20인데 걔가 1로 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랑 뭐 하는 게 편해? 더하는 게 편하잖아. y가 죽으니까. 그럼 더하면 4x 이렇게 더하는 거야. 4x y는 안녕. 49하고 17하고 더하면 32. x는 몇? 8. 유진이가 8살밖에 안 되네. 유진이 몇 살? 8살. 그러면 삼촌은 41살. 엄청 늙었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현재 삼촌은 41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봅시다. 길이가 2m인 끈을 한번 잘라서 무슨 문제야? 긴 끈과 짧은 끈으로 나누었다. 끈 2m가 있는데 걔를
반띵했다. 근데 정확하게 반띵은 아니고 한 개는 길고 한 개는 짧다. 근데 그 긴 건 짧은 거의 4배보다 25cm가 돼. 그러니까 끈이 이렇게 있는 거지. 끈이 이렇게 있다고. 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짠 거야. 여기 이렇게. 어? 근데 얘는 원래 몇 미터야? 얘는 원래 2미터야. 어? 근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각각의 길이를 몰라. 여기를 x라고 두고 당연히 y라고 두면 편하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뭐 하면 얘랑 얘랑 당연히 더하면 몇 미터? 2미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끌고 보는 거지. 짧은 끈의 4배 하는 것보다 25cm가 더 길면 긴 게 된대요. 긴 건 얘가 길잖아. x는 짧은 거에 몇 배? 4배 한 것보다 25가 심지어 더 길다. 그러면 이때는 대입법을 푸는 게 편하겠죠. x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면 어차피 더할 건 5y가 될 거고 5y 더하기 25가 2. 그래서 5y는 왜 이래 이거?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의 4배보다 25cm가 25cm잖아. 아 정말 200cm 200cm 25cm 200cm 이렇게 넣어야겠다. 이게 살짝 넘어가면 175. 그래서 y는 35. 그럴 때 x의 값은 더하면 200이어야 되니까 100 모르겠어. 65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긴 거 물어봤으니까 165cm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132번 보자고. 봐야 돼. 해야 돼. 해야 한다고. 해야 해. 연습하면 된다고. 나처럼 따라하라고. 응? 연습해야 돼. 안 하면 연습 안 하면 평생 못해요. 평생. 그러니까 나처럼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봐봐. 132 은호가 집에서 4km 떨어진 도서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가다가 늦을 것 같으면 6으로 바꿨대요. 속력을. 그래서 1시간 걸렸대요. 똑같죠.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여기는 4km래요. 근데 이 친구의 행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까분다고 천천히 가다가 이만큼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뒤늦게 늦을 것 같으니 용주처럼 뛰어가는 거죠. 응? 처음에는 이게 느릿느릿 가다가 늦을 것 같으니까 뛰어간다. 그랬더니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겠어? 난 당연히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뛰시라고 하겠죠. 뛰시를 더하면 몇 시간? 1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자고. 이게 중요한 거야. 걸시에서 뛰시를 더하면 1시간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우리 지금 이 거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x교 이 걸어간 거리를 여기 x라고 그대로 두고 뛰어간 거리를 y 이렇게 두면 당연히 첫 번째 나와야 될 식은 x 더하기 y는 4여야 돼요. 걸어간 거리, 뛰어간 거리는 4. 그 다음에 걸시, 속력분의 거리. 걸어갔을 땐 속력 3. 3분의 x. 뛰어갔을 때 속력이 6. 6분의 y는 1시간. 이렇게도 세워야지. 그럼 얘는 이 두 번째 식에서는 6씩 다 곱하는 게 편하잖아. 그럼 얘 6 다 곱하면 2x 더하기 y는 6이 되잖아.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빼버리면 2x 빼면 x y 빼면 안녕 6에서 4 빼면 2 x는 2구나. 그럴 때 y도 2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확히 반띵되는 지점부터 뛴 거예요. 정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수연이가 산책을 하는데 136번 보는 거예요. 수연이가 산책을 하는데 시속 2km를 걷고 올 때는 갈 때는 시속 2km였고 올 때는 다른 길을 골라서 4km 속력으로 걸었더니 3시간 1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갔던 거리랑 돌아올 때 갔던 거리를 각각 몰라요. 첫 번째 방법에서 걸어갔던 거리와 두 번째 걸어갔던 거리를 각각 모르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 두 개의 길이를 더했더니 10이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라니까. 얘 행동이 두 개야.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야? 갈시겠지. 갈시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올시라고 하죠. 올시를 더하면 3시간 15분. 이것도 3과 60분의 15 이렇게 바꿔야 돼. 3과 왜냐면 시속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시속 맞지? 이렇게. 그럼 얘 약분하면 4분의 3이에요. 3과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분수 너무 찐따 같으니까 3과 4분의 3을 4분의 15 이렇게 바꾸면 예쁘겠죠. 그리고 식수는 끝! 갈 때 속력이 2, 올 때는 4, 2분의 x 바꾸고 여기 바꿔서 4분의 x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몇씩 다 곱해? 4. 그럼 얘는 2x 더하기 뭐야? 여기 y지. y는 15. 얘를 빼면 최종적으로 x는 빼면 안녕, 빼면 5. 그래서 y는 5. 이 친구도 잠시만. 왜 안 돼? 틀렸다. 2km로 걷고 올 때는 다른 길로 골라 4km로 걸었더니 총 3시간 15분이 3과 4분의 1이었네. 4분의 13 여기 13 빼면 3 여기 7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쪽까지가 숙제였는데 10번, 90쪽이 10번은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할 수 있고 뭐 사다리꼴 12번도 할 수 있고 11번 동계산 문제도 해봤고 3번 계산 해봤고 여러분들 제일 어려우면 13번 마무리하자고요. 13번 90쪽이 13번 방금 한 거랑 비슷한데 살짝 다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13번 이름이 유나예요. 제주 올레길을 걷는데 시속 5km를 걷고 돌아올 때는 2km 더 먼 길을 시속 4로 왔더니 5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얘도 갈 때하고 올 때가 길이 다르다. x하고 y라고 두면 되겠구나. 근데 올 때는 갈 때보다 길이 2km가 더 멀다. 이기는 2km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친구보다 이만큼 더 멀다고. 그러니까 y는 x한테 2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행동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갈시 올시만 더하면 된다고요. 갈시 올시 더했더니 총 5시간이래요. 응? 그러니까 갈 때는 속력이 몇이었어? 5였으니까 5분의 x 여기를 바꿔서 5분의 x라고 쓰면 되는 거고 여기를 5분의 x 그리고 올시를 지워서 속력이 몇이었으니까 속력이 4였으니까 4분의 x, y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x랑 b를 가는 거고 이때는 y랑 b를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또 20을 곱하면 편해지겠네.
양변이 20씩 곱하면 얘는 4x가 될 거고 얘는 5y가 될 거고 여기도 곱해야 된다고. 여기 곱하면 100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입법을 해도 되는데 난 그거 싫다고. 용주야 4배 4배 하겠어. 4y는 4x 더하기 8이라고 4배 해버리겠어. 그 다음에 20을 살짝 다듬어서 4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이라고 바꾸게.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뭐하면 빼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는 거니까 9y는 100에서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니까 108 y는 12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죠? 그럴 때 x의 값은 12는 x 더하기 2니까 x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갈 때 걸었던 거리는 10, 올 때 걸어왔던 거리는 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 여기가 숙제였잖아. 93쪽에도 활용 문제 있는데 못하면 아주 혼내겠어. 못하더라고. 갈시 올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알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활용 연립 1차 방정식 활용까지는 저한테 다 배웠습니다. 1차 함수부터는 아마 제가 가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활용이 제일 어려운데 이거 1차 함수도 뒤에 보면 여러 번 활용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제가 알려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못 알려준다고. 평생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된다고. 해야지. 어? 막 전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제일 못하고 어려운 파트를 당일날 숙제에서 잘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불가능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천재가 아니야. 나도 못해. 나도 솔직하게 언제부터 이걸 잘했는지, 몇 살 때부터 잘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다가 됐겠지. 나는 처음에 잘했던 게 절대 아니야. 나 처음에 못했어요.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첫 시험. 나는 1학기 때부터 중간고사가 있었다니까. 그때 뭐 지금하고 배우는 게 조금 다르지만, 지금 중1 친구들하고 배우는 게 다르지만, 그때 한 40 몇 점 받았어요. 40 몇 점. 그리고 엄마가 충격받아서 학원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과외했어요. 과외. 근데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슬슬 재미까지는 아닌데 뭔가 할만하다. 수학이 막 마냥 어렵진 않다. 영어하고 국어는 마냥 어렵고 수학은 좀 알겠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학학원은 따로 다녔고 영어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그 영어학원에서 수학도 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수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에서 또 수학을 배우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막 수학을 두 군데나 다녔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수학학원을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중학교 2학년 도형이 막 많이 나오거든. 근데 도형이 재밌는 거야. 나는 남학생들은 도형 좋아하거든. 막 이렇게 수수께끼 막 푸는 것처럼 재밌는 거야. 그때 좀 흥미를 느꼈어. 그때부터 되게 조금씩 잘해졌던 것 같아.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 그냥 그럭저럭 했다가 막 100점 맞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중학교 때도 100점 맞고 그런 적 없고 막 80뭐 넘거나 90 몇 점 맞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쯤에 시험이 다 끝났죠. 2학년
3학년 2학기 기말도 끝난 상태에서 어떤 책 하나 읽은 거야. 책의 제목은 다시 찾아보려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책이 어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적은 건데 자기 자랑하는 책입니다. 나는 뭐 어디 대학교를 처음에 입학했다가 고려대였나 갔다가 서울대가 아니면 안 다니겠다는 마음에 자퇴하고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를 들어갔다가 서울대만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 하고 자퇴를 했다가 다시 공부해서 카이스트 대학교를 갔다. 뭐 그런 책이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처음에 흥미가 없었는데 그 사람도 어떤 마음을 잡고 수학의 정석이란 책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 사람.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재미가 없어. 딱딱해요. 되게. 책도 진짜 딱딱합니다. 근데 내용도 딱딱해. 그러니까 짜증나. 보면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고른 책이 새롭게 공부를 해보려고 고른 책이 개념 플러스 유형이란 책이에요. 얘를 개념편이 있고 이 책 안에는 두 가지로 찢어지는데 유형편이 있어. 이런 책이 있어. 시중에 지금도 팔아. 이걸로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었대. 그럼 나도 이 책을 사본 거야.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예 공부를 안 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일만 남아서 다 놉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 근데 나는 뭔가 그 책을 감명 있게 받아서 수학을 좀 잘해보고 싶다. 이 사람을 따라한 거예요. 이 책을 사가지고 교실에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고1 걸 산 거지. 고1 거를 선행학습한다고 혼자서 그 막 읽어보면서 막 푼 거야. 개념편을 이렇게. 근데 막 풀려. 신기해.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누가 알려주잖아. 이 고1 거를 처음 배운다고 하면 학원에서 알려줘야 하잖아, 선생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누가 안 알려줬는데도 내가 읽어보면서 내가 알게 되잖아.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한 거야. 되네? 누가 안 알려줘도 그냥 혼자 읽어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되네?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혼자 풀었어. 근데 기억나는 게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친했습니다. 쟤는 왜 시험 다 끝났는데 저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하는 거죠. 짜증나게. 뭐 공부하겠다는데 내가 쟤는 왜 시험 다 끝났는데 저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라. 너는 놀아라. 하고 난 이걸 막 혼자 뒷자리에서 풀었어. 수업도 학교에서 안 할 때 그냥 뭐 1교시, 2교시, 3교시 계속 이걸 풀고 있는 거야. 하고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 왜냐면 처음 배우고 나 먼저 공부하는데 그러면은 끙끙 앓다가 계속 도저히 안 되면 이거 중3 중학교 학교에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수학생 찾아가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 사람도 깜짝 놀라. 고1고 갑자기 드림이니까 중학교만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근데 막 알려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1 되니까 이제 학교에 딱 고1 진짜 들어가니까 나는 이때 고1 2학기 건 말고 1학기 거는 이미 다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고1 들어갈 때는 1학기 거에서는 모르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학년 고1 과정 수학을 딱 보면 바로 풀 수 있어. 친구가 물어봐. 현아 이거 어떻게 푸냐? 물어보면 다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어. 이거 혼자 공부하니까. 그때부터 재밌는 거야. 막 천재 된 것 같잖아. 그냥 문제를 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고1 1학기 것까지는. 그래가지고 고1 1학기 때 시험은 굉장히 잘 봤어요. 그러니까 100점은 아닌데 수학을 서술형에서 2점 깎여서 98점인가 받았을 거야. 고1 때. 그래서 이때 다른 과목은 여전히 못했습니다. 수학만 전기 2등 했어요. 그래서 멋있잖아,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하자 한 거지. 그래서 98점 받고 전기 2등 하니까 그 밑으로 이제는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계속 수학은 붙잡고 공부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1학년이니까 너무 빠르다고는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엄청 열심히는 안 해도 되는데 뭐 3학년 고1 때쯤에는 혼자 마음을 잡고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시간도 없어요. 고1 되면 고2 고3 끝입니다. 수능 보고 학교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첫 시험을 잘 보면 좋죠. 근데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은 굉장히 잘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이 점수를 유지하고 싶어서라도 계속 공부를 한다니까. 응? 내가 만약에 98점 맞아야 다음에 막 72점 맞아. 그러면은 멘탈도 부셔지고 더 포기할 것 같잖아. 이제 안 되네. 그냥 한번 못 오겠네 하겠지. 근데 이거 유지하려고 계속 연습해서 막 90점대를 계속 유지해. 그러면은 이거 절대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보면 좋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80점, 뭐 이렇게 90점 초반 이렇게 받으시고, 적어도 중3 때 겨울방학 때 공부를 꼭 하셔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처음에 잘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시겠죠?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열심히는 안 해도 되는데 엄청 열심히 해야 될 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화이팅!